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훌륭하다 미주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 너무 늦게 와서 원래 영상미는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더욱 부족하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내용은 영양가 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다우는 0.95, S&P 500은 0.58, 나스닥은 0.69 각각 올랐습니다. 화요일에 파월 의장이 아주 좋게 이야기해줘서 오늘까지도 괜찮았던 장이 이어간 듯 보이고요. 파월 의장이 계속 금리는 지표들을 꼭 확인하고 올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과거에 실업률이 5% 정도의 지표 확인 없이 금리를 올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경제를 위축시켰다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기억하거나 그 문제를 아는 투자자들은 약간의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이야기도 되는 부분이 되겠죠. 하여튼 우선은 금리 안 올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성장주가 좋겠죠. 경기 민감주에는 별로 안 좋고요. 보통은 인플레이션 하면 가치주, 인플레이션 완화라 하면 성장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정리해드리면 달러 강세면 철강이나 목재 가격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박앤세일이라는 말은 아무 곳에나 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잡주에는 박앤세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튼튼한, 그러니까 현금이 많은 회사가 증시 하락이나 조정으로 인해 많이 하락했을 때를 박앤세일이라고 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가가 휘청거리면 현금이 많은 회사는 박앤세일을 하는 것이 되니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중심으로요. 그리고 현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나 연준 인사들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오르고 있다는 말을 심각하게 하거나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지 주시해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인사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를 주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시하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계속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는 말을 해줘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내년 말에는 첫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며칠 전에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고용지표도 안 좋은데 투자자들에겐 할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 확인하고 움직이겠다 했는데 인플레이션 너무 급하게 오르고 있다는 걱정을 주면 투자자들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연준에서는 할 수 없이 올리는 거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고용지표 확인하고 움직인다 했으니 약속을 지켜줘야 증시도 잘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체로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뉴욕 연은 총재는 고용지표를 볼 때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고요.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 투표권을 무조건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많이 기울이고요.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고용 상황이 코로나 이전과는 거리가 있다.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4분기 이후에는 완화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1만 1000건 나왔어요. 예상치는 38만 건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에 합의했다라고 했는데요. 9,530억 달러 규모로 나왔어요. 원래는 2조 달러 정도였는데 반도 안 돼요. 아직 통과 과정이 남아 있는데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고요. 인프라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빨리 합의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행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금융기관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요. 우선 스트레스 테스트는 IMF, 외환위기 같은 과거의 위기 상황을 가상 시나리오로 설정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변화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이 있고, 마지막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GDP, 실업률, 주택가격, 금리 등 하나의
위험 요인을 일정한 수준으로 변화시켜서 포트폴리오 가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본이 부족한 은행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스트레스 테스트란 경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지만 언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모르고 만약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돈을 맡기는데 좋은 은행에 맡기고 싶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통과 못한 은행에는 돈을 맡기고 싶지 않은 부분도 생길 수 있고, 투자은행에서도 투자 쪽의 일을 소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과하지 못할 시 증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스트레스 테스트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은 몇 개의 은행들 빼고는 다 통과합니다. 큰 호재거리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 23개 기업들을 심각한 경제 침체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를 테스트를 하니 4,740억 달러 정도가 손실이 예상이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어서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더 호재라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증시는 아직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내일 금요일이라서 내일 아침에 봐야 알겠지만 우선 금요일이라 쉬어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멘탈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